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볼 내용은 두 번째 챕터인 장애아 진단 및 평가이고요. 이 장애아 진단 및 평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처음 공부하거나 또는 공부를 별로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수업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내용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습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 책과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 여러 가지 정보들 있잖아요. 그 정보들 중에서 제가 써봤던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소위 말해서 이론서를 볼 겁니다. 근데 이 이론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냐? 관련돼서 중간중간에 윤간이라고 하는 내용과 내용을 연결해주는 내용들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한눈에 들어오고 조금 요약된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 게 또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모든 내용들은 첫 번째 읽을 때는 하나하나 뜯어봐야 돼요. 예컨대 지금 수업을 들으면 여기다가 다 표시가 되어 있겠죠. 줄이 꺼져 있고. 근데 줄이 없다고 치고 또는 있다고 치더라도 먼저 해야 될 건 한 페이지씩 읽어야 됩니다. 한 페이지씩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 간의 관련성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관련성들을. 즉 1번 다음에 2번이 나오고 2번 다음에 3번이 나오는데 1번과 2번의 관계는 뭘까? 2번과 4번의 관계는 뭘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첫 번째 내용이 나오죠. 측정이 나오죠. 자, 측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양적 또는 수량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아마 이렇게 줄이 꺼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줄이 꺼져 있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지 뭔지, 즉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키워드는 양적 또는 수량적 자료예요. 측정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뭘 한다? 봤던 내용 중에서 줄 꺼진 내용 중에서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 그러면 이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양적 자료는 뭐 이렇게 수량적 형태로, 그리고 질적 자료는 서술적 형태로. 자,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한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러한 키워드를 소위 말해서 제목이나 또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지금은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측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딱 보는 순간 뭐가 되느냐? 지금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양적 자료와 관련된 측정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뭘 한다?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락들 간의 핵심어, 키워드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핵심어 키워드를 찾고 나서 될 수 있으면 이와 관련된 제목 같은 거, 개념 같은 걸 본인 용어로 또는 본인의 말로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있고 단락 정리하고 한 페이지 있고 단락 정리하고 그러고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고 있는 이 평가 및 사정 관련 용어, 즉 측정 그리고 사정, 평가 관련된 내용을 다 봤어. 그러면 전부 다 뭐가 있냐면 키워드가 정리될 수 있고 그 위에 내 말로 관련 개념이나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 보고 밑에 있는 내용을 떠올려 보셔야 돼. 자, 이거 측정과 관련된 용어 정리네. 그 밑에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측정과 정리가 있고 그리고 측정과 관련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있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셔야 돼요. 그래놓고 뭐 해야 된다? 네,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다 본 다음에 제가 나눠준 마인드맵 있죠. 이 마인드맵에서 그 행위를 똑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억이 난다. 그러면 성공한 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봐야 될 거. 늘 얘기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기억을 하면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쌓이면 전반적으로 암기하기도 편해진다는 거.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 간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 근데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인드맵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마인드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잖아. 용어 정리와 관련해서 측정, 사정, 평가가 있다. 그러면 측정에 관련해서는 뭐가 나올 거고, 사정과 관련해서 뭐가 나올 거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뭐가 나올 거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정의겠지. 측정의 정의는 뭐고, 그 측정과 관련된 개념은 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뭘 한다? 관련 내용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이해한 다음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마지막에 이러한 마인드맵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마인드맵의 종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주냐면 당연히 처음에는 양이 많은 걸로 해야 유리해요, 본인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해야 유리해. 왜냐? 내가 얘기할 게 적어지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외운 내용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이거 가지고 했어. 다음번에는 이 내용을 하겠지.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숙달이 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만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만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마인드맵을 드립니다.